사담 속 코너 전우영의 픽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3.1운동 소식을 외국의 긴급 뉴스로 타전한 미국인 특파원 엘버트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짓고 살았던 집이 서울 행촌동에 있는 딜쿠샤인데요. 서울시가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1일에 보건공사 현장이 시민에게 공개되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고 내년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픽은 양화진 외국인 묘지와 딜쿠샤라는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한글과는 달리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고전소설에, 한글 고전소설에도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띄어쓰기가 없는 한글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한글 띄어쓰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글 읽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더 써야 했을 겁니다. 누가 한글 띄어쓰기를 만들었는지, 처음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세종문화회관 동쪽에 가면 주식영공원이라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만드는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주식영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조성한 공원인데요. 거기에 가면은 한편에 주식영 선생의 부조가 있고 또 한편에 외국인의 부조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바로 호머 홀버트라는 사람입니다. 1886년 유경공원 교사로 와서 1889년 세계지리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사민필지라는 책을 한글로 썼는데 그때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도입합니다. 한글 띄어쓰기를 만든 1등 공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기념공원에 헐버트의 부조를 세웠던 것이죠. 1942년 워싱턴에서 열린 한인자유대회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는 1800만 한국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의 그러한 행동은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7월 한국에 왔다가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소원대로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어디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만들어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1889년 여름에 서울에서 최초의 서양인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인 선교의사로서 제중원에서 일하고 있던 존 헤론이라는 사람이 이질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당시 유럽 또는 일본은 조선정부와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사망에 대비해서, 자국민의 사망에 대해서 정부가 묘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그래서 인천에 외국인을 위한 묘지를 만들어 주었지만, 서울의 묘지를 만든다는 것은 한국 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조차도 죽으면 도성 안에 묻힐 수가 없었던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법률이었습니다. 왕이든 양반이든 서민이든 죽으면 무조건 성 밖으로 나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론이 죽자 미국인들은 조선정부에 묘지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가만히 놔두면 인천에다가 묻겠지, 아니면 그 당시 일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화장해서 본국으로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질 않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들이 조선정부의 일종의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집안에다 묻겠다. 서울 땅 안에다가 무덤을 쓰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고, 조선정부도 부랴부랴 양화진에 작은 밭을 하나 사서 그걸 묘지로 내줍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서 서양인이 돌아갈 때마다, 죽을 때마다 조금씩 양화진 외국인 묘역은 넓어졌습니다. 조선정부가 매입해서 만든 묘지였죠. 한국 독립운동에 또는 한국의 근대문화 건설에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묻혔습니다.
일제의 침략 만행을 폭로하고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고취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이른바 대한매일신보 사주 어네스트 베델, 또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를 세웠던 캐나다인 에비슨, 대한제국 군악대장으로 한국에 와서 이른바 서양음악, 근대음악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도와주었던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 이 땅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는 등 결합 퇴치의 선구적 업적을 남겼던 미국인 홀 일가, 또 경신학교, 연희전문 등을 세워서 근대교육 보급에 큰 족적을 남겼던 언더우드, 배제학당, 정동교회를 세웠던 미국인 아펜젤러, 뭐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모두 이제 양화진에 자리 잡은 거죠. 뭐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거나 또 어떤 사람의 기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추모하고 또 서울로 되돌아오고 이런 일을 반복했죠. 지금 현재 이 양화진 외국인 묘원은 공식 명칭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 주체도 기독교 교단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양화진 묘지를 조성한 것이 조선 정부였고 국유지였었는데 이게 어째서 사유지로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묻혀 있는 분들이 전부 선교사들도 아닙니다.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분들도 아니고요. 이제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대해서는 좀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하고 기여했던 분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그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따뜻해지면 한번 가셔서 찾아가셔서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고요. 양화진 외국인 묘지와 딜쿠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외국인 독립운동가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를,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우용의 픽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역사에 대한 식견과 현재를 살아가는 통찰력을 기르게 해준다. 교훈과 일깨움을 얻게 된다. 같은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